저희 그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그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뭐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뭐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그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천 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은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그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100년 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이런 어떤 정치 관련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그 연금 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강동원 기자님. 네, 서울경제 강동원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 물가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물가 지표가 이제 4월에 2%대로 좀
좀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좀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제 생활 물가는 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좀 많이 올라서 좀 서민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경제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두어봤습니다. 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1, 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이런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큰 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외식 물가는 이제 수입 그런 식품이나 수입 이런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이제 인건비 이 두 가지가 이제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세를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 가지고 좀 더 싼 이런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범세계적인 이런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네. 경제 질문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회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남일보의 정재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입니다. 저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 균형 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은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토론회인데요. 우리 또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들도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은 나오지 않아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열린 지역에 대해서 점검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또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그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 조치 그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그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그 저의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그 어떤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그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 발전 원칙입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지금 공공기관 그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것이